뉴욕시 렌트 한정화 아파트 임대료가 약 16%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퀸즈 YWCA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연례만찬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약 15만 명 운전자의 면허가 중단될 수 있다며 뉴욕주 DMV가 운전자들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MTA가 큐 노선 전철을 더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내년 이후 2년간 뉴욕시 렌트 한정화 아파트 임대료가 약 16%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100만 채에 달하는 렌트 한정화 아파트에 대해 내년에 1년 임대 시 8.25%, 2년 임대 시 15.75% 렌트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해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건물 평균 운영 비용이 8.1%가 증가했고 난방이나 취사에 사용되는 연료비 역시 19.9% 올랐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상 렌트비 인상 시나리오 중 테넌트에게 가장 좋은 안은 1년 5.3%, 2년 6.6%지만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선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년 임대 때 2.7%에서 4.5%, 2년 임대 때 4.3%에서 9% 인상을 권고했었지만 실제로는 1년 3.25%, 2년 5% 인상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렌트 한정화 아파트의 인상폭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YWCA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이날 모금된 기금으로 45명의 GED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약정하고 꿈을 향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퀸즈 YWCA가 20일 플러싱 테라스 원더파크에서 3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년 만에 대면으로 창립 45주년 기념 갈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김은경 사무총장은 퀸즈 YWCA는 설립 목적대로 인종차별을 퇴치하고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 미션이 Eliminating Racism and Empowering Women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성들에 대한 그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더 많이 디벨롭 시킬 예정입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에이드리엔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퀸즈 YWCA와 같은 기관을 통해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We've been laser focused on providing nonprofits 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with the investments needed to comprehensively serve New Yorkers. Like the YWCA, our community partners provide lifelines to New Yorkers facing the daily emergencies of food scarcity, unemployment, lack of child care, and so much more.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together so that we can prioritize the solutions that help all New Yorkers succeed. 퀸즈 YWCA는 이날 오랜 세월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준 단체들과 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뉴뱅크가 기업 리더십상을, PSIS 268이 커뮤니티 파트너십상을, LFCDC가 커뮤니티 서비스상을 수상했습니다. YWCA 단체가 늘 저희 소수민족들,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단체라는 것이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여성으로서 또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저희 뉴뱅크의 설립 취지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 마이너리티를 도와주는 그런 정신과
부합했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뉴뱅크가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꿈을 키워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모금된 기금은 GED 프로그램 학생 45명에게 $1,000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정책이 종료되면서 약 15만 명 운전자의 면허가 중단될 수 있다며 뉴욕주 DMV가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코로나19 정책의 일부로 운전자들은 면허갱신을 위한 시력검사를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력검사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면허가 만료되는 사람들 중 시력검사 없이 온라인으로 면허를 갱신한 사람들의 경우 다시 시력검사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DMV는 지난 2년 동안 해당 내용을 운전자들에게 알려왔지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상자는 DMV가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시력검사를 받을 경우 따로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승인되지 않은 곳에서 시력검사를 받게 될 경우 시력검사 보고서를 작성 후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DM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TA가 큐노선 전철을 현재의 96스트릿 종점에서 더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TA가 최근 119스트릿과 120스트릿 사이에 9개의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 사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TA는 지난 수요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해당 부지는 큐노선 전철을 연장하기 위한 터널 굴착기를 설치하는 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터널은 현재 종착점인 96스트릿에서 이스트 120스트릿 2에비뉴까지 확장되며 큐노선은 4번과 5번, 6번 전철이 통과하는 125스트릿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106스트릿과 116스트릿에는 2개의 새 전철역이 세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MTA는 새로운 노선이 이스트 사이드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개선시켜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9개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 사용에 관해서는 오는 5월 예정된 MTA 재정위원회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큐노선 연장에는 약 6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이민자보호 교회 네트워크가 이민자 역사 교육을 학교 교과 과정에 넣기 위한 제6회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지난 19일 이민자보호 교회 네트워크는 플러싱 제1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회차 심포지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이보교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이날 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이 아태계 이민 역사에 대한 교육을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넣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함이라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나긴 역사 동안 아시안 인종차별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더 우리 가까이 깊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아픈 역사의 해결은요, 아시안 아메리칸의 편견을 불식시키는 것으로부터 풀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더 깊이, 더 잘, 더 명확하게 알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원태 목사는 아시안 이민 역사를 배워야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 혐오 범죄, 차별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역사를 알고 스스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 준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제했으며 노스웨스튼 대학 여지연 교수가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를 담당합니다. 심포지엄은 오는 5월 4일 저녁 7시 퀸즈 한인교회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H마트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제3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H마트가 개최하는 제3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스마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프리K부터 5학년까지입니다. 이번 그림 대회의 주제는 가족과 함께 떠났던 최고의 여행, 친구와 함께 했던 최고의 기억 등이 있으며 참가 신청은 H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시에는 H마트 스마트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회 시상 내역은 $1,000 상당의 장학금과 특별 상장이 수여되는 대상, 그리고 1등, 그리고 장학금과 특별 트로피가 수여되는 2등, 그리고 3등, 장려상을 포함한 수상자 총 90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총 $10,000 상당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승자 발표는 오는 6월 26일 월요일 H마트 공식 홈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H마트는 이번 온라인 그림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며 미적 감각을 마음껏 뽐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H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 이메일 혹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지난 7일 기준 개인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전년보다 9%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7일 기준 세금 보고 처리를 완료한 케이스가 약 1억 건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세금 환급금은 $2,878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액 $3,175보다 $294, 9.3%가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와 알라바마, 조지아, 아칸소, 미시시피 등은 자연재해로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연장됐기 때문에 세금 환급액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세금 환급금이 줄어든 것은 자녀 부양 세금 공제가 자녀 1인당 $3,600에서 $2,000로 줄었고 근로소득세 공제도 최대 $1,50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00만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7일까지 세금 보고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건수는 1억 132만 건으로 전년 1억 331만여 건보다 1.9%가 줄어든 반면 환급 완료 건수는 1억 37만 건으로 전년 9,978만여 건보다 0.6%가 늘었습니다. 또 전체 평균 환급액은 $2,878지만 환급액 은행 입금을 택한 납세자의 환급액은 $2,942로 평균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등 무제한적 퍼주기를 한다며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발송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상원의원과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19명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전쟁을 더 키우고 있으며 전략적 명확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원조라는 현재 전략은 갈등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확전과 폭력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국가 및 경제적 안보 상황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무제한적 원조는 종료돼야만 한다며 우리는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하는 명확한 외교 전략과 연계되지 않은 어떠한 원조 계획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끝없는 전쟁에 무제한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며 분쟁 해결 논의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퍼주기식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의 은행권 긴급대출이 실리콘밸리뱅크 붕괴 이후 5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는 등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금융권에 제공한 긴급대출액은 $1,439억 달러를 기록해 전주 $1,395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주 전 일주일간 대출액 $1,487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또 연준의 전통적 재할인창구 대출액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699억 달러로 2주 전 $697억 달러, 직전 일주일간 $676억 달러보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실리콘밸리뱅크 등의 붕괴 이후 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출도 $740억 달러로 2주 전 $790억 달러보다는 적었지만 전주에 $718억 달러보다 증가하는 등 최근 일주일간 다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준은 긴급대출 확대를 촉발한 은행들이 소수에 불과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회복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긴급대출이 늘어난 것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뱅크 붕괴 뒤 경제 전문가 예측대로 은행권 대출이 실제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 따르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 대출 규모와 수요가 대체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미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이 보고서는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다수 구역에서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적 경제활동은 최근 몇 주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고용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도 대체로 지난번과 같거나 다소 감소했으며 전체적인 물가 수준도 보통 수준으로 올랐지만 상승 속도는 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이 같은 경제 분석이 5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올린 뒤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난항을 겪자 시장 투자자들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디폴트를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발표한 투자 의견에서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미국 국채가 기술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적지 않은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JP모건은 미국 국고의 가용자원이 8월 중순이면 바닥날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자금이 모두 소진되기 두세 달 전부터 국채 시장의 긴장 신호가 시작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초단기 국채 시장에 이미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3개월 만기 국채 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치인 5.31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폴트 우려를 반영하는 5년 만기 신용보도 수합은 스프레드가 0.5% 수준으로 1월에 2배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로 지난 1월 19일 이미 한도를 넘긴 상태며 연방정부는 공공분야 투자 중단, 연금 등에 대한 지불 연기 등을 통해 오는 6월 초까지 가까스로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5천 건 늘어나 2주 연속 증가를 기록했으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건으로 6만 1천 건 늘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무역사절단과 함께 오는 25일과 26일 한국을 방문해 경제협력을 모색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18개 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의 절도 표적이 된 현대기아차에 대한 전면 리콜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게스턴에서 6세 소녀와 부모가 옆집 마당에 넘어간 농구공을 주우러 갔다가 집주인의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명 사망, 5명 부상의 피해를 초래한 맨해튼 주차 빌딩은 이미 지난 2010년 안전진단 때 벽에 11피트 길이의 금이 가 있고 천장 등이 붕괴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뉴저지주 패스에이 강에서 이틀 연속 익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사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화 촬영 과정에서 소품용 총을 발사했다가 촬영 감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뉴멕시코주 검찰이 알렉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따른 기소를 취하하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다시 22%를 점유해 애플을 1%포인트 차로 제치고 다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저녁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7분, 해지는 시간은 오후 7시 42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 자격 6항, 뉴욕 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삭제에 대한 찬반 투표. 둘, 뉴욕 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 보고.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는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지하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1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